10월 7일 월요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습니다. 문다혜가 잠시 뒤에 오후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지금 용산경찰서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문다혜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이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문다혜의 음주운전으로 민주당과 이재명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그 다음 이재명과 이화영의 관계입니다. 이 이화영, 지난주에 이화영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소위 재판을 열었습니다. 정청래가 이화영을 국회에 불러서 이 자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서 이화영이 변호사와 나눈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재판 거래도 있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 이화영과 김성태,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잠시 전에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보다 더 큰 것이 재판 거래입니다. 권순일이 있었던 이 이재명 재판을 두고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1심, 2심에서도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서 재판 거래, 이 법원에 로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녹취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사면 초과에 몰렸다. 이재명이 이제는 도망갈 구멍이 없을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다음 달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화영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다. 김성태의 폭로에 이어서 이화영도 이재명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전국에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부터 국정감사장에서 뭐가 터져 나올 것이냐, 이재명 쪽 녹취록이냐, 김건희 여사 관련 녹취록이냐, 어느 쪽에서 한 방이 터져 나오느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이 김대남에 대해서, 김대남 녹취록, 김대남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도왔던 소위 그 캠프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의원, 국회의원 21명입니다. 21명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오늘은 또 오찬을 100명에 가까운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소위 친한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 요즘처럼 이렇게 예민한 이 시국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죠. 처음으로 당협위원장들과 식사도 했고 현역 의원 21명과 식사를 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강조한 것이 당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 그렇지만 구태는 용서할 수가 없다. 당의 기강을 흐트리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다혜입니다. 모두 CCTV를 통해서 문다혜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차를 몰고, 불법 주차를 해놓았던 차를 몰고 7시간 가까이 문재인이 이렇게 사서 문다혜에게 준 그 차를 몰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차를 몰고 행인을 칠 뻔했고, 우회전을 해야 되는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택시가 뒤에 와서 들이받는, 택시 기사가 좀 다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금 문다혜에 대해서 검찰은 거의 압수수색까지 모두 다 끝내고, 압수수색한 그 물품에 대해서 휴대폰 분석까지 다 끝냈습니다. 문다혜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 문다혜가 음주운전, 만취해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에 용산경찰서로 문다혜가
출석할 것으로 지금 경찰과 합의가 됐습니다. 이 문다혜는 음주운전에다가 이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사람까지 다쳤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댓글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진영별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문재인으로서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문다혜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가전 막말을 해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든지 아니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문다혜는 아예 폐악질을 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짓밟으려 한다. 참지 않겠다. 그래 참지 않아서 지금 술을 이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지, 이런 반응을 보이다가 이제는 꼼짝없이 이 문다혜의 음주운전이 문재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타입니다. 국민 정서상 이제 문재인 가족, 김정숙, 문다혜는 사실은 끝장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혀 지금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메시지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가족, 문재인 말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의 이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김정숙 이어서 문재인까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문다혜 관련해서 문재인의 비리입니다. 소위 이스타젯 무슨 관계냐, 게임 업체와는 무슨 관계냐, 도대체 어떤 비리, 권력형 비리가 개입을 했느냐, 문다혜에게 이렇게 많은 특혜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김정숙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특활비를 어떻게 썼느냐, 타지마할 관광을 어떻게 다녀왔느냐,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에 대한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졌던 그 수많은 비리들, 북한과의 관계까지 모두 이제 검찰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까지 업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 하나가 이 전국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다혜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부적절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음주운전도 있고, 지금 문재인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이 이 김동연을 경기도를 방문을 해서 문재인 부부가 이례적인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 자치단체장을 그것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일은, 그래서 거기 방문한 자리에서 김동연에게 극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을 김동연이 이끌어갈 것이다. 이재명에게 보내는 손절 메시지죠. 이재명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받아칠 것이냐, 같이 방탄을 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서로가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방탄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문재인과 이재명이 손을 잡는 것이 범죄 동맹처럼 보인다. 파렴치한 방탄으로 오히려 이게 상승 효과를 낸다.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진다. 이제 이재명은 고민스러울 겁니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과 손절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재명 문재인으로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지난 2일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정청래가 마치 판사인 것처럼 이화영이라고 하는 이 중범죄자, 감옥에 있어야 될 중범죄자를 양복을 입혀서 이 국회 법사위에 불러서 이화영이 무슨 영웅인 것처럼, 독립투사인 것처럼 이화영의 이야기를 듣고 축여주고 위로하고 이런 작태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재판을 아예 사법적인 재판, 신진우 판사의 그 재판을 부인하자는 것이냐, 국회에서 이제는 아예 재판까지 열겠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검찰, 사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이재명이 시켜서 정청래가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입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고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아끼는, 또 한동훈 대표도 아주 아끼는 주진우 의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가 지역구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과
이화영의 변호사가 나눈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에는 내용이 이화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쌍방울의 전 회장인 김성태가 많은 것들, 팩트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두렵다.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 쌍방울이 이재명의 재판, 2018년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 위반 걸려서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게 권순일 대법관에 의해서 무죄로 뒤집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 많은 변호사들, 변호사비를 대신 낸 것이 아니냐. 또 이재명의 광장입니다. 이재명을 지원했던 그 단체, 광장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이해찬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했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 재판에서 대법원 권순일 뿐만이 아니라 1심, 2심에서부터 법원에 대한 로비를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이 오늘 이재명과 이화영, 김성태 3명 모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수사가 시작이 되면 이 녹취록을 변호사가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접견할 때는 녹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걸 어떻게 녹취를 했는가? 녹취록 내용이 전체는 다른 부분은 없었는가? 또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 지금 김성태 쪽에서 김성태를 비롯해서 김성태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현재 공개하고 있고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화영의 태도입니다. 이화영은 그동안 한 3차례에 걸쳐서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하는, 이재명을 협박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한 것, 이건 이재명을 배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재명, 박찬대가 나서서 이 이화영의 부인을 사실은 회유, 협박한 것이죠. 그래서 진술을 또 번복합니다. 그 다음 이화영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면회를 왔을 때 자신이 이재명 대신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재명을 대신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대속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재명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화영이. 그 다음 또 이런 이화영이 자신의 녹취록 이런 부분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이 녹취록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을 또 한 번 배신하고 모두 폭로할 것이냐. 김성태가 폭로를 하게 되면 이화영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이재명에 대해서 2가지 재판에서 1심 실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이재명을 배신할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김만배, 이화영, 정진상, 김용 이 핵심 측근들 가운데 이화영일 것이다. 이미 이화영은 배신을 몇 번 했다. 이 부분입니다. 또 이 범죄의 성격상 대북 송금, 북한에 뇌물을 갖다 준 것,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이건 이화영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시켜서 했다라고만 한다면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고 협의된 것이다라고만 한다면 이화영은 상당 부분 혐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다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1심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면 김성태의 폭로가 그 전에 이어질 것이고 이화영도 배신할 것이다. 민주당이 쪼개질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상당수가 이재명을 버릴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두려운 대목이죠. 이화영도 이 범죄의 성격상 이재명을 배신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정진상이나 김용은 이재명과 마지막 같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화영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9년 6개월 지금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또 여기에다가 북한에 뇌물을 준 것까지 이화영은 덮어쓰게 되면 이화영은 무기징역입니다. 이화영이 도망갈 곳이 없다. 결국은 김성태가 폭로하게 되면 이화영도 이재명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겨냥해서 주진우 의원이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모두 묶었습니다.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까지. 정치자금법으로 일단 확실하게 묶었습니다.
이 뒤에 가장 큰 것은 그 재판 거래입니다. 이 재판 거래가 드러나게 되면 다음 달부터 이제 권순일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작은 것입니다. 재판 거래입니다. 권순일을 비롯해서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많은 로비가 있었다. 권순일에 대해서는 50억 클럽 김만배가 직접 로비도 했다. 이걸 밝혀내는 부분입니다. 이걸 밝혀내게 되면 권순일, 이재명, 김만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태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사법부가 완전히 돌아설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명이 쌍방울을 통해서 김만배를 통해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사법부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사법부의 국민들 앞에서 사법부의 신뢰, 생명이 걸린 대목입니다. 이재명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조희대 사법부가 명예회복에 나서야 되는 이런 대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이재명이 자기를 수사한 검찰들 탄핵,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탄핵을 앞두고 또 청문회라고 하면서 청문회를 열고 법사위에서 재판을 다시 여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판사들에 대해서는 겁박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진우 부장판사는 탄핵을 하고 싶은 겁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자신의 대북 송금 이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했다가 대법원에 의해서 거절이 됐습니다. 지금은 또 재판부 배당을 다시 해달라.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두려워서 도저히 재판을 못 받겠다. 다른 판사로 재배당해달라. 그런데 이건 뭐 요건이 맞지 않아서 재배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일입니다. 대북 송금 2차 재판이 열립니다. 준비 기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이 재판 재배당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어떤 견제, 겁박을 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겁박하고 직접적으로 검사들처럼 탄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달 2가지 재판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북 송금 재판만 만약 있다면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의 판사들은 전체 분위기, 전체가 하나로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전체 대한민국 검찰로 엮여져 있듯이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도 모두 일단은 한 분위기로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만약 신진우에 대해서 너무 심한 협박을 하게 되면 다음 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이 재판부는 그래도 이재명이 조금 신진우 부장판사에 비해서는 조금 호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재판 지연을 많이 시도했는데 그게 통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더 불리해질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는 이재명이 유리할 것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부를 못 건드리는 이유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더 두려운 이유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법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굉장히 좀 협박에 나서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법원장들을 불러서 겁박을 하더라도 이 법원장들이 뭐 물러설 일도 없고 재판에 관련된 것은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그걸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전국의 3,000명의 판사들이 신진우 부장판사까지 모두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는지 검찰에 대해서 하듯이 저렇게 탄핵까지 나서는 건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 판결을 내린 이 재판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화영을 불러서. 이화영이 무슨 나라를 구한 것처럼 이화영이라고 하는 이 중범죄를 저지른 잡범입니다.
이런 잡범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국민들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민주당이 거기에 맞장구를 쳤던 것입니다. 이제 그 후폭풍, 대가를 당하고 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지금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제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21명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고 오늘은 100명의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김대남 이 녹취록 관련했습니다. 김대남 녹취록 관련해서 이 당의 일부에서 나경원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별것 아닌데 넘어가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동훈이 왜 이거를 계속 키우느냐. 민주당의 탄핵 전략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딴지를 걸고 한동훈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을 하는데 이건 구태다. 구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좀 더 나은 정치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은 바로잡겠다. 이 부분에서 당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감찰을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대남이 자신의 지금 있는 지위, 감사직이죠. 금융기관의 감사직에서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다가 김대남을 누가 여기에 꽂았는지, 이 금융기관 감사직에 또 왜 사퇴를 하는지 이걸 좀 이제 덮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덮는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니고 김대남 부분은 김대남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이름도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후보를 좀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한다. 그 다음 한동훈이 총선 때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 여론조사를 했다. 당대표 이미지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할 때. 또 이게 소위 총선 백서에서 모두 다 비밀에 붙였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김대남이 알게 됐느냐. 전부 지금 친윤 일부로 해서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지금 한동훈을 죽이기를 한 것이다. 총선 때부터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던 부분, 이 부분을 지금 한동훈이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딴지를 거는 나경원, 홍준표 등에 대해서 한동훈이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거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더 심각한 것은요. 한동훈이 처음입니다. 한동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 개파, 개파 정치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21명의 현역 의원들을 만났고 오늘 당협위원장을 만났다. 한동훈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친윤 일부에서 한동훈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4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친윤 일부에서는 한동훈 지금 지도체제를 붕괴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한동훈 지도체제를 붕괴시켜서 시키는 방법은 또 졸렬한 구태정치입니다. 소위 지금 친한 5명 최고위원 분포가 친윤 4명이다. 그러면 이 친한 한두 명을 지금 소위 저격을 해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붕괴시킨다. 끌어내리는 방법은 이제 소위 고소 고발 등을 통해서 또는 비리를 포착해서 이런 식입니다. 언제나 권력 투쟁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일이 이까지 가게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또 계속되고 있고 지금 공공연히 대통령실 일부 친윤 일부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까지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가장 공개적인 방법입니다. 아예 지금 전체적인 공개적인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한 대표가 공개적인 행동에 나선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 가지 더 지금 어제 오늘 행사에서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장에서 또 민주당이 뭘 터뜨리는지 한번 지켜보자.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자. 그 다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강을 세우고 김대남 부분은 좀 빨리 조치를 하겠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믿어달라. 자신이 물러서지는 않겠다. 믿어달라. 그렇지만 시간적인 여유는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김대남을 제외해서 뭐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정 관계, 얽히고 설킨 이 관계를 보고 이 수위가 굉장히 높은 수위로 와 있습니다. 한동훈 지도체제를 해체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도 마지막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마지막 방법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어제 오늘 이 모임은 이 공개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 입에서 기강을 바로잡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데도 답을 찾지 못한다면 대통령실에서 이거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되풀이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지도체제를 붕괴시키면 당 쪼개집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전혀 제가 보기엔 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 수위 조절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제가 뭐 친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친윤 또 한 대표 측 뭐 친한 좋습니다. 수위를 좀 다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좀 여유를 가지고 윤 대통령이 지금 또 외국 순방 중입니다. 동남아 순방 중입니다. 참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아야 하는데 한 대표로서는 이제 한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사실은 뭐 친윤 일부에서 칼을 들이댔다라고 보입니다. 한 대표로서는 방어에 나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수위 조절을 해야 되고 시간을 두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은 특검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가 터져 나올지 지금 사실은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이재명에 대해서 또 반대로 뭐가 터져 나올지 지금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뭐 정말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만약 또 한 번 특검법을 낸다. 안 되면 상설특검법. 이건 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상설특검. 민주당이 이 상설특검을 못하는 이유는 이 상설특검을 선정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특검을 임명을 하는 게 민주당의 목적입니다. 이재명이 자기 가장 말을 잘 듣는 특검을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 규칙을 또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겠다. 이러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정 갈등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